우리 최 PD님께서 굉장히 게임 매니아신데 이번에 경기필 리니지를 네. 하게 되는 게 최 PD님이 혹시 제안하신 저 건가요? 진짜 의외인 게 리니지만 제가 못 해봤어요. 나- 그 리니지는 최근에 이제 모바일로라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려고. 해서 게임에 사심이 있으시네요. 네, 전 진짜 게임에 사심이 있어요. 네. 요즘에 무슨 게임 하세요? 오늘? 길게 하는 거는 좀 문명하고 있어요. 문명이요? 문명 6? 전 세계에 이제 페인 만드는 게임이 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온율로 게임이 꼽히면 그 이온 사유가 되는 게임 중에서 가장 높은 거가 문명이에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경기필포유의 사회를 맡고 있는 최종혁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비 아니고 장마처럼 화끈하게 쏟아부어주시는 우리 아니모 작가님, 그 다음에 지금 클래식 음악기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핫한 지휘자님, 저희 진솔 지휘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솔 지휘자님을 모시게 된 배경이 경기필이랑 저희가 이제 9월에 이제 게임 마켓을 하는데, 진솔 지휘자님을 게임 마켓 음악 감독으로 모시면서 지휘자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니까 찾아보는데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여러 직함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지휘자님, 대표님? 아니면 감독님? 아유, 그냥 지휘자라고 해주세요. 지휘자님. 예를 들면 지휘가 뭐 회사를 지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위에서 네. 통솔하는 사람. 그쵸.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경력들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좀 경기 필하모닉과 함께 진솔한 토크가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진솔 지휘자님을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종종 연락을 이렇게 일 때문에 하면서 들었는데 네. 저는 왜 그런 개그가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이 너무 좋으세요. 가명이 아니라 네. 그 한글 이름. 성은 한자고 도레미파 솔의 솔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로요? 그래서 네. 사장조 좋아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어... 그래서 사장 느낌이 나는 느낌. 아니, 제 세대는 힘들어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여기서 편집해 주세요. 아니, 네. 저 1부의 아티스트 포커스 이제 진솔 지휘자님 프로필을 좀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적인 행보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젊은 지휘자 진솔. 처음부터 용어가 이거 도전인데 네네. 본인이 도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하고 사고한다는 거에 대해서 언제 자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좀 이렇게 아니요. 그때는 꿈과 희망이 없었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예, 30살 넘고 나서 내가 도전하고 싶구나. 도전을 하게 되었고 계속 도전을 하고 싶고 그런 성격이구나. 그냥 이거 인정. 도전적인 행보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젊은 지휘자 진솔. 젊다라는 게 조금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본인도 젊은 지휘자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네. 밖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진솔 지휘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동 나이대에 비해서 가장 많은 지휘를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라서 나이가 젊은 거지 지휘나 음악이 젊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행보나 의식은 계속 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네. 도전한다면 계속 젊은 지휘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40대, 50대가 돼서도 행보는 계속 젊으실 것 같아요. 그때도 젊은 지휘자 쓸게요. 이거는 그러면 당분간은 유지하시는 걸로. 네. 한예종 요즘 너무 같아요. 한예종 졸업하셨고. 어떻게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한예종 출신이신 그러네. 것 같아요. 그렇게만 좀 섭외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좀 오해할 뻔했어요. 네. 가고 싶죠, 저도. 한예종에서는 전공이 저는 그때 합창지휘과. 합창지휘가 있어요? 학교를 좀 몰래 들어갔어요. 몰래 네. 하는 게 무슨 말씀? 그러니까 부모님 아, 몰래 아니, 준비를 그냥 몰래 해서 근데 몰랐어요. 부모님도 음악가시더라고요. 예, 제가 맞아요. 봤어요. 부모님도 음악가신데 당시에 좀 많이 이런저런 집안 사정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해서 그 사이가 안 좋게 되기까지 혹시 게임이 있었나요? 게임? 그 이유는 아니고 사이가 안 좋으면서 했던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게임이라고 볼 수 학창 있는 것 시절에 같아요. PC방을 전전하며 방황했다라는 글이 네, 있어서 아니 제가 솔직히 말을 하면 네.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이제 보모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을 못 붙였던 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모 할머니가 유년기에 이제 갑자기 떠나게 되면서 제가 좀 더 정을 못 붙이고 부모님은 너무 엄하시고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더 어긋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자면 그런 와중에 음악이 내 삶에 만화임 국립음대에서는 또 지휘 공부를 하신 거죠?
네. 만화인 국립음대 가기 전에 유학 자금을 좀 한국에서 모으면서 뭐해서 모으셨어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휘하고 교회 교회 합창단 지휘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요새는 핫하죠. 거기를 굉장히 20대 초반부터 아니 20대 초반에 그런 데를 어떻게 잡았어요? 사실 그것도 그러네요. 두드려라 도전하라. 두드려라 원서를 문을 열릴 때까지. 이제 성장 과정을 말씀 나누는 중에 궁금한 점이 들은 게요. 이제 음악을 하다 보면 결국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건 물론 100명, 1000명에 한 명이지만 지휘자구나. 지휘자 연봉이 가장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딸이 뭐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열심히 해서 지휘자가 되면 그 누구보다도 연봉은 잘 받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이 근데 요만큼 없으셨을까요? 저는 제가 만약에 자식이 네. 음악을 한다고 하면 가장 시키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지휘예요. 왜냐면 여기서 보잖아요. 네. 이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맞아, 네. 맞아. 근데 지휘자가 전체 직업 만족도 1위인 거 아세요? 은퇴가 없고 건강하게 살면서 연봉 받고 마에스트로라는 호칭을 받으며 이제 존경받고 해서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선호도 1위예요.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데. 약간 우리나라는 덜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죠, 되게 우리나라. 공무원 네.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고 좀 이렇게 몇 년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죠. 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네. 게 맞아요. 자기가 잘 활동할 수 있는 지휘자는 직업 만족도가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여기는 너무 이제 치열하니까 사실 맞아요. 단체가 몇 군데 없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만화인 국립음대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독일 내 뭐 많은 오케스트라랑 좀 협연 마나임 국립음대가 좋았던 게 입학하자마자부터 바로 뭐 불가리아든 어디든 뭐 독일 어디 여기저기 가자고 하시면서 교수님이 지휘 경험을 엄청 쌓으셨어요. 아니 그거를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 오케스트라 지휘하게 해주세요. 예, 예. 오. 그게 학교 시스템에 있고 두 당 지원금이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너무 좋네요. 네, 그거를 누리면서 공부를 해서 되게 감사했고 그 이유 때문에 학교를 선택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지휘를 공부하려면 일단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학습을 많이 해봐야 네, 되는데 많이 해봐야 되고. 네.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독일 신문에 아, 네. 예, 앞으로 꼭 주목해야 할 지휘자 자유로운 지휘봉 놀림에 가진 신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하죠. 신문에 나왔다는 거는 그때 했던 공연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으신 거였겠네요. 근데 뭐 다 잘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동양 여자애가 와서 막 열심히 하니까 어유 뿌듯하면서 머리도 이렇게 약간 위로 질끈 묶고 긴 머리를 뭐 산다르박처럼요? 그건 네. 아니에요? 산다라박이 여기서 갑자기 산다라박이 나와서 누구지? 그리고 나이도 좀 어렸고 웃으면서 했어요. 음. 아주 굉장히 혈기 좀 왕성한. 네, 되게 핵이 넘치는. 긍정적으로 네. 했어요. 그래서 뭐 누가 하는 거 보고는 이런 지휘자면은 할맛 난다 이렇게 오.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오. 단원들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예, 약간 주신 거구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느낌을 줘서 그런지 이렇게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써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국립심포니죠. 국립심포니 뭐 KBS, 부천, 전주, 포항 뭐 많이 다 지휘하시고 레파토리가 모차르트부터 쇤베르크까지 현대에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초반 컨셉이었어요. 아, 제가 초반 현대음악을 좋아하고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생각을 하니까 쉽다는 게 이제 만만하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네, 네. 얘기죠. 이 자체에 숫자나 이렇게 막 이상한 기법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으니까 장수하시는 멋진 지휘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사실 그 마에스트로 분들께서 안 하는 쪽을 좀 아. 노려보고자. 현대의 네. 젊은 DNA가 현대의 음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도 그렇네요. 네, 그리고서 쇤베르크까지가 아니라 그 뒤는 열어놓는 걸로. 네. 음악으로 이렇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악보가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막 하기 그치. 힘드니까 예. 저는 박자도 안 보이는 숫자도 안 네, 보이는데 아직 저는 잘 보이니까 현대곡은 좀 어떤 곡을 많이 하셨어요? 창작곡을 위주로 좀 많이 해왔죠. 예, 근데 그냥 공부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작곡가별로 굉장히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 공부예요. 아, 그렇죠. 네. 맞는 이게 말씀이네요. 악보를 계속 네. 보면은 이게 너무나 다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멜로디가 예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들 텐데 네. 사람 공부가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한 걸 가져오잖아요. 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연주가 너무 힘든데 이거 좀 말도 안 되는데 이걸 굳이 하셨어야 하나? 그럼 작곡가가 굳이 했어야 한다! 라면서 막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소통이 좀 네. 필요하더라고요. 이어 아르티제를 통해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에 도전한 연주단체 말러리안을 창설. 이게 민간 오케스트라를 창설을 하신 거죠? 네. 제 아르티제는 그냥 앙상블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영향을 받았던 거는 우리나라의 류재준이라는 선생님, 작곡가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앙상블 오푸스를 예. 되게 힘들게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운영하시는 걸 보고 멋있는 앙상블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젊은 마음에 이제 또래인 친구들로 이렇게 초반에 만들어서 한예종에서 처음에 공연을 올리고 그 다음에 예당 IBK에서 공연 올리고 이런 식으로 끌어갔었어요. 그럼 지휘자님이 직접 연주자들을 모으고 그렇죠. 그러면 대관이나 기획이나 다 해서 네.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조금 도와주는 친구랑 같이 했다가 그 친구는 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이제 연장이 돼서 그 기획팀이랑 같이 말러 전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민간과 전문 연주자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올해부터는 100%고요. 전문 연주자 100%? 예, 예. 재작년에는 거의 90%? 그래도 거의 전문 거의 연주자. 전문 예, 그렇게 연주자예요. 바뀌고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약간 유스 컨셉으로 전원 전공자인데 어린 친구들부터 예, 어린 진행할 것 전공자면 같아요. 대학생 정도. 한예종 영재원 제자들이 있는데 걔네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더라고요. 대학생이긴 한데 예. 제가 지휘를 하고 있으면은 오브리를 와 있어요. 야, 너가 벌써 일을 해? 그럼 그렇게 됐어요. 하는데 어머나. 17이에요. 너무 잘하니까. 네. 나이가 무색하죠.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아르코 창작음악제는 대표적인 현대 작품들 작곡가도 발굴하는 프로젝트인데 오작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네. 오작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그걸 시작으로 예전에 코심, 국심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러신 거구나. 예. 그래서 명실공히 현대음악 스페셜리스트로 활동. 이거는 좀 나중에 나이 먹어도 계속 하실 수 있으실까요? 좋은 작품을 발견해내고 아니다 싶은 걸 치우는 거가 이제 제 나이에서 성장해야 되고 그래야 될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휘자로서 할 만한 작품을 계속 연주하게 해야지 아닌 작품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창작곡이. 그거 좀 맞아. 이렇게 그 치우는 거름망 것도. 역할을 네, 그것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분들은 또 이제 실패를 맛보면서 다시 또 좋은 작품을 하기 그럼요. 위한 네, 노력. 네, 네. 내 작품은 절대 안 올라가네. 지휘를 안 해주시네. 좀 다르게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각성을 그쵸.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실패를 거듭해서 본인이 성장하고 맞아요. 또 좋은 작품은 관객들한테 선보이고.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클래식 행보였고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예, 드디어 이제 클래식 음악의 확장과 음악 장르 간 융합에도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게임 음악 콘텐츠 플랫폼인 플래직을 설립. 어떻게 그러면 게임 음악을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일단 제가 전공이 음악이고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게 영화 음악이나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게임 음악은 반복적으로 청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외워요. 제가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게 이미 아니라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그냥 플레이를 하다 보면 이미 외우고 있어요. 근데 지휘자님이 약간 특이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모바일 게임이나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 게임 음악을 갑자기 끄고 그 게임 음악이 뭐였냐고 하면은 멜로디조차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은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계속 유심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엄청나. 엄청나게 네, 빠져서 하다 보면 밥을 굶어가면서 네. 하는 그 게임이죠. 게임이 뭐였어요? 아니 그냥 원래 게임을 계속 좋아해서 어릴 때도 그렇고 어릴 때 즐겨했던 게임은 뭐였어요? 너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많았어요? 일단 제가 너무 어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집에 맡기고 그러면 그 집에 큰 오빠가 있잖아요. 그럼 오빠가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신세계인 거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 집에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집에 이렇게 맡겨졌는데 포 같은 사과를 하고 있는 뭐 거예요. 같은 사가. 집집마다 하는 게임이 달라요. 네, 그 음악에 관심을 갖게 만든 게임은 뭐였어요? 모두가 아는 그런 게임도 있어요. 뭐 전 마리오 브라더스. 마리오 이런 음악 것도 너무 좋지 네. 않아요? 재즈틱 하긴 하지만 네. 그 따단 딴 따단 딴 정말 근데 너무 잘 네. 만들었잖아요. DDR하고 펌프도 많이 아. 했거든요.
좋아했었어요? 그런 것들도. 네. 활동적이셨네. 그건 유일하게 어머니가 제발 가서 하고 오라 그랬어요. 살 좀 빼라고. 아, 네. 그 DDR도 폴짝폴짝 뛰면서 하시고. 저 잘해요. 어머. 지금도 가끔 해요? 네. 오락실 가면. 진짜로? 네. 그럼 다 쳐다봐요. 와 이러면서 쳐다봐요. 게임이 없었으면 진솔이는 정말 뭐 하고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 부모님 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곡 제목만 보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새벽빛 안개 이런 곡은 왠지 느리고 막 이럴 텐데 그럴 때 박수가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이 곡 제목을 아니 진짜 좀 신기가 약간 있어요. 저번에 카라 선생님 것도 많이 맞췄잖아요. 그때. 그랬나?